김성훈 경호차장 지금 무력으로 화기를 들고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저것은 제2의 내란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영장 지금 핸드폰도 안 들고 출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영장을 발부를 해야지 되는 거지. 지금 피의자 윤석열 편들어주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이 저렇게 영장을 기각을 하니까 지금 법원에 폭도들이 침입해가지고 김성훈도 영장이 기각되는데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해주는데 우리도 처벌 안 받겠구나. 폭도들의 배후 조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 영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의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그 해당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검에서 지휘한 거 아닙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한 거 아니에요. 대검 어디서 지휘했습니까?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이 구체적인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오늘 출석을 해야죠. 법무차관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검사가 해당 검사 법과 기준에 혼자서 저 따라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예요. 대검에서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지휘 안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편들어서 지금 기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에서 지휘했습니까? 이 검사의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대검에서 구체적인 지휘가 있었다라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검 지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보고하세요.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 대검 형사부장이 지휘했는지, 대검 형사과에서 어떻게 이 영장 기각하라고 지휘했는지 법무부에서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파괴된 사건이에요. 제2의 내란이고 소요에 해당합니다. 소요라는 것은 뭐냐면 다중이 위력으로 손괴한 경우에는 소요에 해당합니다. 징역 1년 이상이고 벌금 1,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범죄예요. 소요에도 해당하고 특수, 손괴, 공용물 손상 등등 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PPT 올려주세요. 이러한 법원의 폭동 행위에 대해서 서부지법이 저렇게 파괴가 됐어요. 이거 김성훈 영장 기각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에서. 김성훈 영장 기각하니까 이 폭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검찰이 배후 조종자들이에요. 검찰이 봐줬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도 된다. 저지해도 된다. 윤석열을 지키자. 마지막 윤석열에 대한 충성입니까? 윤석열 검찰! 그렇게 하면은 없어집니다. 가루도 안 남을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러한 법원의 폭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 윤상현 의원 아까 말씀드렸죠. 김민전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백골단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회에 백골단을 끌고 오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조비수 의원 저항권 행사라고 했습니다. 저항권 행사가 어떻게 법리적으로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정한 것입니다. 뒤에 보여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강훈 목사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석동현 변호사 징계해야 됩니다. 대한변협에서 지금 폭동에 대해서 뒤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반드시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배후 조정입니다. 이 법원이 파괴된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김용현이 통화를 한 거죠. 이진동 차장하고. 예, 했습니다. 그때 쓰신 폰이 누구의 무슨 폰입니까? 바로 노상원에게 김용현이 주라고 지시해서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이었다는 거 이제 인지하셨습니까? 어제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네, 이것은 방정환에게 맡겼던 것이고 12월 4일 날 노상원이 방정환이 김용현에게 준 것이어서 그 폰으로 바로 통화를 한 것인데요. 이 비화폰은이야말로 이 내란 공범들 사이에 긴밀한 통화가 이루어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막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인지 수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상원이 지급한 비화폰으로 서로 비화폰을 지급한 바 있고 하니까
내란죄 공범 관련성을 인지하는 것이죠. 예, 뭐 그와 관련돼서는 전부 다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하고 어떻게 하냐, 어떤 방향이냐는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수사팀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여기 대신해서 나오신 거니까 경호 차장이 이 노사원에게 비하폰을 지급한 것이고 그것은 이 사건에 쓰진 것이고 그렇다면 공범 김용현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경호 차장은 그렇다면 이들 상호간에 이 공모하고 공동 실행한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내란 관련한 인지 수사를 해가는 거니까 당연히 인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범행에 중요된 비하폰에 대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고 하여튼 이 사안이 엄중한 걸 알고 검찰에서 하여튼 잘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동 차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나왔습니다. 예, 차장님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위증하시며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죠? 예, 2월 6일 날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까? 차장님이 전화를 아까는 분명히 전화를 기억으로는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 못 하세요? 그럼 몇 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저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PT 띄워주세요. 당시에 김용현이 차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12월 6일 날 22시 09분에 전화를 한 겁니다. 따라서 김용현이 검찰 출석 설득을 위해서 차장이 전화한 게 위증이에요. 앞단에 이야기하신 게. 아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먼저 전화한 거짓말하지 걸로 알고 마세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냐면요. 김용현이 전화하기 직전에 차장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12월 6일 날 22시 07분에. 제가 문자 내용은 아쉽게도 보지를 못합니다.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3분 후에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영현 장관이 저한테 문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인가요? 네. 문자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있는 저는 것 같아요, 전화를 차장님. 전화를 한 다시 걸로 알고 물어볼게요. 김용현 씨가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차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확보된 진술하고 영 다릅니다, 차장님.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아니, 자, 거짓말한 그리고 게 아니고 잠시만요. 저는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장님. 제 기억으로 차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장님, 한 걸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차장님. 끊어주시고 주의를 좀 주십시오. 사장님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니까 지금.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자, 제 기억으로만 생각하고 잠깐만요. 진술하는 겁니다. 자,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앞서 차장께서는 수사팀 실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다음 PPT 보십시오. 이창규 검찰 특수부장 수사가 차장이 통화하기 직전에 김용현에게 통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김용현이 이창규 부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과 통화 후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12월 6일 20시 40분부터 21시까지가 이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역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차장님, 이창규로부터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 아니오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은 적이 있냐 없냐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PPT 봐주십시오. 김선호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날 6일 날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께. 김용현 전 장관 번호를 달라. 맞죠? 번호를 달라가 아니고 연락하시는 방법을 좀 예, 협조해달라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한 10여 분 정도 찾아서 김용현 씨의 비화폰 번호를 전달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6일 날 저녁 8시경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차관한테 연락을 하고요. 김선호 차관께서 비화폰 번호를 해서 심우정한테 줍니다. 이전 PPT로 넘어가십시오. 심우정 총장이 이창규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창규 부장검사가 김영현과 통화를 시도합니다. 대통령 그랬더니
김용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이야기하겠다. 이러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피의자 윤석열 씨는 김용현에게 김지원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김지원 수석 나오십시오. 예, 지난번 청문회에서 증인은 통화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술 그대로입니까? 어떤 통화를 말씀하시죠? 어떤 통화라뇨? 지난번 청문회에서 이 자리에서 물어본 게 아직 기억 안 나세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기억. 자, 다시 물을게요. 그럼 그날 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또는 김용현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현 장관하고 그날 통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통화한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자, 그럼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예?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님하고 통화를 한 일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묻잖아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12월 6일 날 통화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 대통령님하고 통화는 뭐 그 시기 전체 아니, 있냐 없는지를 답변하는데 그렇게 복잡합니까? 김용현 수석님? 장관의 출석과 관련해서 잠시- 전화 통화하거나 그런 얘기를 한 일은 들어가십시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증인은 지금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들어가세요. 다른 들어가시고 건 아니고요. 답변 허가 질의는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 허가를 받고 이야기하시고요. 다시 이준동 총장 나오십시오. 차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차장님 나오시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김성호 차장관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번호를 입수해서 대검에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 과정에서 차장님 통화를 하시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피의자 윤석열 씨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검에서 김용현의 번호를 입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사건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사람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수사팀에서 자, 설득이 죄송합니다. 잘안 제가 된다 답변을 해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직전에 경찰에서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까지 동원해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여기에 그 통화 내역이 나와 있는 거고요. 증인께서는 앞서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김용현이 왜 갑자기 대검 차장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차장이 전화를 했어야죠. 그런데 거꾸로예요. 이거는 대검과 윤석열 그리고 모든 이 커넥션이 다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나요?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 아까도 말씀드린 건 제 기억이고 분명히 그 김용현 장관하고 저는 통화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건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통화 내용은 설득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저는 분명히 수사본부로부터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거고 이창규 검사한테 받은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김용현 비하도 번호까지 공개를 할까요? 차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기가 안 맞아요. 출석한 사람이 직접 차장님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내가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전화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차장님은 자, 30분 전에 이미 거짓을 이야기했어요. 전화를 한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전화를 받으신 겁니다. 12월 8일 날 새벽에 김용현 장관이 검찰 출석 전에 이진동 차장과 통화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연락을 받고 통화하게 됐나요? 저는 그 수사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수사팀 누구요? 그러면? 네, 누구라고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수사팀에서 왜 받았습니다. 수사팀에서 그럼 차장님하고 통화를 원한다 이렇게 온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 데가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못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서 설득이 제일 우선이다 했기 때문에
처음에 수사팀에서 설득이 좀 어렵다 해서 제가 직접 그러면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설득을 해보겠다 하고 설득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김용현을 신병 확보를 빨리 해준 거에 대해서는 검찰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만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득 과정이 혹시 수사범위 축소와 같은 것이 있을까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는 지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핸드폰을 교체했어요. 우리는 대체로 이것은 증거인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화 내역 조회를 하면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도 했다고 하니까 빨리 검찰에서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검찰총장 대통령입니다. 출신. 그분이 계엄을 했습니다. 계엄은 반대하는 정적을 없애고 자기가 꿈꾸는 대로 정권을 만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기 친정인 그리고 본인의 정권 내내 본인을 보위해 주었던, 본인과 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위를 해줬던 그 검찰에게 어떤 역할도 맡기지 않았을까? 비상계엄에서 그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대검 차장님께서 여기에 연루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을 검찰이 해소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방첩사 관계자들이 경찰에서 선관위에 곧 검찰이 올 거야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검찰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냥 없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두 검사의 이름과 직책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연락을 안 합니다. 제가 연락처 드리면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요청 받은 적도 없고. 그 두 사람 누군지 없습니다. 압니까? 제가 드릴게요. 대검에서 과학수사하는 분들 2명이 계시는데 그분이 출발했다라는 제보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누군지 압니까?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요청받은 제가 것도 제보를 없고. 주겠다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 그러니 의심스러운 겁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반려했잖아요. 예. 네. 그 이유는 뭐죠? 보안 수사할 게 필요해서 반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가 필요해서. 예.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란의 핵심은 비아폰입니다. 비아폰이 내란폰이고 내란의 블랙박스입니다. 이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 김성훈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그 증거 인멸로 그래서 비아폰과 관련된 비아폰 서버를 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김성훈이 거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반려할 게 아니라 신청을 하고 법원에다 판단을 받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또 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김성호 차장의 혐의는 체포영장을 발행했다는 공무집행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직권남용입니다. 두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했냐? 비아폰은 내란에 관련된 사건이지 본인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범죄 사실로 이 사람을 구속하는 게 맞나요? 그럼 별건 수사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아까 말했듯이 누구를 봐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원칙대로 했고. 예?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예, 미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이진동